자, 업앤다운 함께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이신데요. 우리 김재경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시장 분위기 좋잖아요. 네,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제 CPI도 예상치 웃돌았었고 맞아요. 오늘 PPI도 웃돌았지만 네, 뭐 괜찮아요. 상호 관세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역시 이 매도 알고 맞으면은 좀 덜 아프다는 느낌이 네. 좀 들고요. 시장도 역시나 어느 정도 예상은 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조금 완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옷깃에 별이 네. 하나 달렸네요. 아이고 이쪽이 무거워가지고 쏠렸는데 아이고 예, 네. 보셨나요? 네, 혹시 수익률 100% 넘어가면 그렇죠. 별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지금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하나 말고 네. 지금 두 개, 세 개 달 종목들 90%대 종목이 또 두 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 이제 다음 곧 방송에 100%? 또 달면은 또 네. 얘기하고 이거는 하나오션 때문에 달았습니다. 하나오션이요. 네. 하나오션으로 한 120% 수익 넘어갔었죠. 127인가 정도 간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한 100% 정도까지는 갈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네.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 운이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운도 실력입니다. 우리 김재경 그러네요. 마스터님의 별 하나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두 개, 세 개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과 시장 네. 이야기부터 나설 텐데 시장 뷰 조금 더 체크해 주세요. 네. 근데 사실 시장이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말했던 부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심리적인 지금 저항대가 좀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이 중기 라인선 2,55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2,55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약간 걱정은 했어요. 그런데 견고하게 정말 지금 이런 딥시크 악재랑 관세 악재를 지금 뒤집으면서 위로 매물대를 소화하는 정말 스물스물 올라오다 갑자기 중기 라인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2,600까지 열려 있다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예. 자,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지금 거의 붙었네요. 2,600포인트 거의 2,600 찍었습니다. 오늘 고점이 2,6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역시나 지금 중기 라인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번에야말로 방향성을 잡고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차 저항대인 2,600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기 라인 이 라인 2,550포인트가 지지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 위로는 2,600 650까지 잡아도 되겠네요. 2,638인데 2,640까지 그 다음 전 고점은 위로 2,640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시장 안에서 오늘장 꼭 달아봐야 될 섹터들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스터님. 오늘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가고 있잖아요. 네. 전 테마, 전 섹터가 다 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반도체 내에서 네. 정부가 온디바이스 AI에 그쵸. 투자하겠다. 네. 1조 원이 맞아요. 나왔습니다. 아까 앵커님이 이 말씀을 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제가 어느 분야인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걸 제가 앵커님한테 알려드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질까 봐 말 안 했어요. 네. 뭐 그래서 어느 분야예요? 오늘 이제 사업 규모가 아까 앵커님이 말했던 1조 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분야가 기계와 로봇 그리고 사물 인터넷, 가전 그리고 자동차, 방산 이렇게 4개 섹터에 1조 원을 1,000억에서 2,000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는 사업을 펼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사실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구축을 하는 이런 전반적인 큰 사업인데 이걸 왜 하게 됐느냐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국내에 아무래도 지금 펜립스 기업이나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제품들을 잘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런 설계를 하고 이런 능력을 갖추더라도 사업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대만이죠. 대만은 이런 세계 최대 TSMC도 사실은 초기에 이 기업이 시작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펜립스 기업들의 칩을 만들면서 지금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국내 기업이 성장을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대만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산업군, 반도체 산업군을 키우려고 하는 정부의 지금 지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그러면 반도체주 지금 자리에서 봐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시세가 분출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될 섹터가 있다면 제가 어디로 저번에 보세요? 한번 추천했던 네페스 아크인가요? 네페스. 네페스 아크요. 그런 종목들이 오늘 또 엄청 많이 갔어요. 네. 근데
자리를 보게 되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자리가 좋고 나서 명분이 나오면 그 방향성대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종목들이 저점에서 방향성을 딱 잡고 중기 라인을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초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걸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오늘 이제 한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 대표 기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3월에서 4월에는 후보 기업을 주도로 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민간 대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2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3월, 4월, 5월 달에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섹터는 앞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AS 종목도 있어요. 오킨스 전자 말씀 주셨거든요. 네네네. 오늘 반도체 너무나 좋습니다. 오킨스 전자도 장중에 22%가 넘어가고 있고요. 네. 현재도 19%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종목을요. 네. 2월 6일에 받았거든요. 네. 수익 지금 자리에서는 뭐 계속해서 취해보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끌고 가는 전략이 맞겠죠. AS를 사실 원래 저기 서서 한번 큰 타투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요건 제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빅픽처에서요? 지금 되게 좋아하는 자리였거든요. 네. 근데 이 좋아하는 자리에서 오늘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는데 저는 올라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픽처에서 우리 오킨스 전자 조금 더 추가적으로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미용기 기준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이제 이 스타게이트 발 기대감으로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도 또 잘 가서요. 여전히 주가의 상승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근데 사실 이 미용 기기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보다 보니까 네. 개별 호재로 다 올라갔어요. 한 개별 종목 호재? 한 종목당.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앵커님도 조사했겠지만 휴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이제 휴젤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지금 가장 큰 미용기기 단에서는 가장 큰 상승을 오늘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톡스죠. 지금 톡신, 필러, 화장품 뭐 이런 것 단에서 지금 고르게 성장이 나오면서 매출이 증대됐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톡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이런 침투율이 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젤이 갖고 있는 이렇게 파운드리 이렇게 영역이 좀 그래도 지켜지고 있다는 거 하나랑 그리고 미국에서도 시장이 좀 좋기 때문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좀 매출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현대 휴젤 차트 잠깐 볼게요. 관련주들 제가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휴젤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지금 제가 또 좋아하는 구간이에요. 딱 오늘 보다 보니까 지금 전고점이 32만 6천 원입니다. 지금 네. 11%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무거운 종목이 방향성을 잡고 중기 라인에 지금 안착하는 돌파와 안착을 오늘 같이 하는 오늘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좋은 자리에 그리고 실적도 최대라면 물론 지금 크래프톤이나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한 거와는 반대로 실적과 더불어서 신고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오늘 거래량 터진 거 좋고요. 전고점에 대한 구간 11%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실적과 유럽, 미국 진출에 대한 추가적인 매출단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젤 여전히 룸이 남아있다 설명 주셨는데 다른 미용기기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 두 개 더 갖고 왔어요. 하나는 네. 동방 메디컬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동방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상장주였습니다. 동방 메디컬. 어제 상장이 돼서 네. 어제 어떻게 끝이 났나요? 어저께 종가가- 밀려서 완전 밀려서 끝났어요. 네. 뭐 신규 상장주야 사실은 따상을 목표로 하지만 그런 흐름들이 요즘은 좀 안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공모가 부분이 좀 높게 형성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렇게 상장할 때 공모주를 받은 사람들은 빨리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가가 많이 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미용기기 단에서 같이 수급이 붙으면서 양봉을 그리면서 버티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용기기 단에서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같은 이 단에 좀 훈풍이 불 수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더 있다면 네. 어떤 종목이에요? 클래시스 갖고 왔습니다. 클래시스. 네, 클래시스. 제가 지금 앵커님 혹시 그런 피부과를 좀 다니시나요? 네, 그죠. 그 클래시스 기계가 은근히 많은 거 혹시 아세요? 클래시스, 그러니까 슈링크가 다 클래시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도 이제 피부과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 지나가다 보면은 이 제품 광고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라는 걸 광고하기보다는 예. 우리는 이렇게 좋은 기계를 써 이러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클래시스의 이런 피부 관련된 치료 기기들이 지금 원래는 사실 경쟁이 좀 심화됐었습니다. 이 미용 기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의사분들이나 지금 이렇게 의사단에서 많은 기기들을 이제 써보는 거죠. 서로 막 이렇게 써보고 했는데 심화되다 보니까 근데 다시 클래시스의 장비로 고객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클래시스는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클래시 같은 경우나 이런 제품들은 아무래도 지금 처음에 무상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교체해 준 소모품들을 줍니다. 그래서 무상 기간이 끝나면 유상으로 돌려줘요. 네. 근데 유상으로 돌리는 이렇게 부품단의 실적, 수익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상에서 유상으로 도래하는 시기들이 조금 이제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는 더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 말씀 또 하나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품을 봄에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색조 화장이나 뭐 이렇게 마스크도 벗으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클래시스 같이 피부 미용에 관련된 섹터군들은 이제 마스크를 벗는 시기가 도래했고요. 여성분들도 피부 관리하고 마스크 벗고 봄에 또 벚꽃놀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 미용단에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 받을 수 있는 계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휴젤도 동방 메디컬도 클래시스도 여전히 괜찮다. 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섹터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우리 김재경 마스터님의 가슴에 별이 달린 네. 그 이유가 한화오션 덕분이잖아요. 맞아요. 한화그룹주 자체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화오션뿐만 아니라 한화그룹주 전반적으로 다 잘 가거든요. 맞아요. 지금 자리에서의 여전한 뭐 관심주는 한화오션이에요? 사실 이 하나그룹주가 어저께 제가 생각을 한 게 네. 하나그룹주에 너무 순환매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자회사들의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다 많이 잘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너무 많이 가지 않나 생각이 약간 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오션만 보더라도 제가 추천하고 지금 127% 그리고 하나 엔진을 같이 추천했는데 그 종목도 아마 80% 넘게 수익 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단의 너무 순환매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를 갖고 있는 주주들은 네. 이제는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봐요. 왜냐하면 끝없이 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웬만큼 먹을만 할 때 그리고 수익을 줄 때 매도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했다면 매도하는 게 좋은데 이것도 매도하는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하나오션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엔진도 마스터님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네. 오늘도 신고가를 갔거든요. 네, 그럼 하나 엔진으로 볼까요? 자, 두 개 다 봐드릴게요. 네, 두 개 다 봐주세요.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주식을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가고 있다면 분명히 매물이 출회가 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매물 추가되는 구간이 전 저점에 대한 라인에서의 이런 저항, 지지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손절매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두 가지 선만 보시면 됩니다. 5이평선, 12평선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전 고점에 대한 지지 라인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럼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은 전고점에 대한 구간을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신고점에 대한 라인이 지금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 좋겠는데 이미 밀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음봉에서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이평선이랑 22평선 구간 지금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과감하게 22평선을 주추세로 놓고 이 구간이 무너지면은 과감하게 청산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3,000원 구간을 라운드 피겨로 잡고 23,000원 이탈하면은 하나 엔진은 좀 물량을 축소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3,000원 지지 네.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한화 엔진. 하나오션 하나만 더 볼까요? 네. 하나오션도 사실은 제가 저번에 한번 이 종목 상담을 했을 때 74,000원 구간단을 만약에 돌파하거나 밀리면 좀 정리하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신의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오늘도 고점에서 음봉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안 터졌다는 건 좋은 흐름입니다. 하나 엔진보다는 오히려 하나 오션이 더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에 또 물량이 출회되고 음봉으로 밀린다면
하나 엔진처럼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장대 양봉의 중간값 정도, 지금 12평 구간이 너무 이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2평 구간은 6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12평 65,000원까지는 좀 보시고, 좀 여유가 없다, 내가 좀 그래도 빨리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장대 양봉의 상단선 72,000원, 그리고 하나만 더 그어드릴게요. 그리고 중간값도 한번 됩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의 중간값 68,000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여유가 좀 있다 그렇다면은 65,000원까지는 한번 버텨보시고, 조금 좀 익절을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72,000원 무너지면 익절하시고, 좀 더 버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68,000원 이렇게 세 개 딱 잡아 드릴 테니까 요 정도의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화오션과 한화 엔진으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일단은 즐길 자리이지만 차익 실현 매물 출회는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 말씀 주신 지지 가격대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스터님과 원전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원전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쵸. BHI, 두산 에너빌리티. 맞아요. 오늘 차트 열고 놀랐던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였거든요. 이렇게나 무거운 종목이. 네, 맞아요. 지금도 10%가 넘어가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11% 상승이에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15%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원전주가 계속 잘 가요. 야금야금 상승분을 키워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현 정부가 가장 비즈니스를 많이 한 섹터가 두 가지예요. 원전이랑 방산.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이렇게 원전이 좀 못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전이 좀 빠졌는데, 그래도 원전 같은 경우에는 무탄소 에너지원이라 그래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탄소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 전기를 발생시키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역할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원전에 대한 부분이 웨스팅하우스랑 지금 이런 전쟁이죠. 지금 뭐죠? 지적 재산권인가요?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렸는데 이제 풀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수출할 때도 괜찮은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이슈가 있고, 오늘 두 가지 이슈가 크게 터졌습니다. 원전은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배에서 조선사들도 소형 원자로에 대한 부분을 한번 투자하겠다, 기술력을 좀 키우겠다는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내에 어떻게 보면은 원전들이 지금 만료가 되는 기간들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원전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더 사용을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리원전 2, 3, 4, 5기 또 이걸 계속 운전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것들을 또 연내 마무리 질 예정이라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한빛 1, 2호기, 한울 1, 2호기, 월성 2, 3, 4, 5기 이렇게 원전 10개에 대해서 계속 운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들이 뭐 유지 보수라든지 아니면은 만료가 돼서 수명이 다해서 사용을 못한다? 그렇다면은 원전단에서도 해체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 해체 관련주까지 챙겨볼 필요가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그럼 차트 열고 그 종목들도 AS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 해체 종목도 볼 수 있어요? 일단은 관련주들을 몇 개 찾아갖고 해체 좀 찾아왔어요. 네. 알려주세요. 네, 물어보실까봐. 네, 당황하지 않았죠? 네. 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추천주였죠. BHI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신고가 라인을 지금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신고가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 추세는 전혀 훼손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나 지금 주 추세인 22평선 구간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좀 여유가 있으면 22평선, 그리고 좀 급하다 그러면 12평선, 2만 원, 2만 1,000원이네요. 그래도 이격이 별로 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견고한 흐름은 더 이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아까 전에 말했던 지금 원전, 소형 모듈 원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슈가 터지게 되면 분명히 이런 종목들은 더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대형주 단에서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역시나 지금 신고점을 넘어갔다는 거는
자, 신고가를 넘어갔다는 건 더 이상 매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자리들이 높아지고 위로 매물대가 없으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보유주의 영역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위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매물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의 이슈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일 수가 있고 현재 상승 추세가 유지된 것만큼 앞으로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전 고점에 대한 신고가를 오늘 넘었기 때문에 오늘 대량 거래 터졌죠. 그래서 윗꼬리단만 크게 달지 않는다면은 지금 앞으로의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갈 수 있다, 뭐 추세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해체 관련주 마스터님 봐주세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한전 기술이랑요. 한전 기술이요. 슈림 로봇이랑 그리고 우리 기술. 자, 한전 기술, 휴림 로봇, 우리 요렇게 기술. 좀 자리가 조금씩 달라요. 종목들이 지금 잠깐 하나씩 먼저 볼게요. 네.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슈랑 같이 이제 터졌는데 제가 볼 때는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제 매물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정리가 좀 오늘 이제 본전 심리가 발동한 자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그래도 오늘 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휴린 로버트인데 자 휴린 로버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 100% 간다는 종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종목도 이제 쉬린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별 하나 더 추가해요. 네, 제가 목표가 이거 3천 원 잡아드렸어요. 3만 원이 아니죠. 네, 3천 원 잡아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뭐 원전의 이슈로도 같이 갔지만 사실 로봇에 대한 이슈도 올해 또 휴머노이드 로봇 이슈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추세는 정해졌다. 네,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죠. 이제 자리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역시도 중기 라인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네. 한번 원전에 대한 근데 원전이 사실 사용을 못한다는 이슈가 나와야지 해체 관련주가 가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원전들이 정말 사용을 못해서 해체 관련주들이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번 일단은 정부의 지금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해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점을 뉴스로 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핫한 거 우리 마스터님 다 주셨네요. 조금 더 들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AS 특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일단은 마스터님,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주 봐야 되겠습니다. 대동기업. 네. 놀라운 상승을 보였잖아요. 네. 주신 그날 목표가 도달했고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뭐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되면서 사실상 그날의 대장주였었거든요. 네, 맞아요. 자, 대동기업 오늘은 6%의 하락이고요. 어제 22% 급등. AS 하나 가보도록 하겠고 현대 에버다임까지 두 종목 봐주세요. 네, 일단은 대동기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도 쳐놓고요. 자,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언했던 이런 휴전에 대한 종전에 대한 이슈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뭘 강조했냐면 지금 세계 3대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밀 수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고 농업 피해가 무려 117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동기업, 농기계, 트랙터 관련 이런 이슈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한번 가면 제가 공략했던 종목들 중에 가장 세게 움직일 거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날 바로 슈팅이 나와가지고 목표가 18,000원을 바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랬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14일, 16일에 독일에서 안보회의 열릴 때도 분명히 이슈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20일에는 또 미국의 대사분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20일까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휴전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오늘 음봉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적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고점에서 물량은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급등이 이어서 오늘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나 싶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아니다. 끌고 아직. 가자라는 말씀 주셨고 현대 에버다임도 봐주세요. 네, 현대 에버다임도 1월 23일에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역시나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종목도 분명히 종전되면 가장 실질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되게 되면 대기업단에서 분명히 계약 체결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현대 에버다임은 분명히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처음에 주가가 빠질 때 안 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하지만 중기 라인 구간을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 정확히 중기 라인 터치하고 올라왔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차트 보시면은 제가 추천하고 신고가 간다고 했던 라인이잖아요. 이 종목도 신고가 라인 11,000원 구간까지 봤는데 정말 신고가 라인 돌파하고 11,060원까지 갔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신고가 라인을 공략한 종목들은 대부분 신고가를 많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명분 확인하시고 신고가 라인 확인하셨으면 그때까지는 꼭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그런 명분이 있는데도 종목이 안 간다면 손절가로 꼭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거래량이 실린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더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업데이트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AS도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로봇주로 봐볼게요. 유진로봇과 KNR 시스템 두 종목 받았습니다. 자, 유진로봇은 오늘 소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KNR 시스템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는데 이 종목도 여전히 홀딩일지 아니면 전략이 달라졌을까요? 전략 내용은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흐름이죠. 주식에서 아무래도 흐름이 갑자기 나오냐 천천히 나오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로봇에 대한 협동 로봇만 하더라도 지금 산업 전반적으로 12%, 11%단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30% 이상 3명 중 근로자 3명 중 1명은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기가 또 도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크게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진 로봇이 너무나 센 흐름을 보여서 사실은 차익 매물 실현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좀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 추세인 구간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전고점의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도 주 추세인 22평선은 전혀 훼손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여유 있게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NR 시스템은요? 네, 이건 목표가 달성했죠. 제가 그때 목표가를 13,000원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를 정확하게 50원 돌파하고 그다음에 떨어졌습니다. 와. 그래서 13,050원이 고점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일단은 돌파를 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목표가 달성을 한 종목들은 일단은 차익 매물 실현에 대한 욕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저항대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항대에서 지금 본전 심리 발동을 했고요. 그리고 추세가 지금 조금 무너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일단 익절을 했다면은 이 종목은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13,000원 단 돌파할 때 새로운 지금 지지 라인이 형성될 때 그때 한번 공략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로봇 관련주로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한 종목 더 AS 해보고 오늘 우리 김재경 마스터님의 종목을 또 받아볼 텐데 비보존 제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오늘 AS 종목으로 가져오신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이 종목도 서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서서 하시겠어요, 그럼? 네, 서서 할게요. 왜냐면은 이 종목들, 지금 제가 서서 한다고 말했던 종목들은 차트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제가 그때 굉장히 자세하게 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한 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차트를 좀 크게 서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받아볼 텐데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오늘 갖고 온 종목은요, DR텍이라는 종목 갖고 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당황한 거 아니에요. 네, 당황하지 않고. 자, DR텍 오늘 차트 자리 잠깐 키려고 그래서 볼게요. 네, 그랬습니다. DR텍이 현재는 0.6%의 하락. 네. 의료 쪽인가요? DR텍 차트 보니까 어때요? 차트 봐볼게요. 네. DR텍 앵커님 차트를 차트 열고 보시죠. 보면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이제 올라가는 자리. 이평선으로 봤을 때 121선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맞아요. 121선이 아직까지는 위에 있고 그렇죠. 지금 21선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 종목 공시 좀 보셨나 봐요. 아까 보니까 그 의료 관련된 얘기 딱 하시는 거 보니까 찾아봤죠. 네. 아니요, 안 찾아봤어요. 그냥 알고 있는 종목이에요? 느낌이 그랬어요. 전문가신데요. 자, 이제 DR텍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DR텍이 사실은 앵커님이 말한 대로 의료 쪽도 맞아요. 왜냐면은 엑스레이, 치아용 엑스레이를
동영상 솔루션을 이제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먼저 볼 섹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원래 종목이 보통 보면 우리가 섹터가 여러 개 엮여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치과에 대한 엑스레이에 대한 섹터로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치과 관련된 지금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치과 치료에 대한 이슈가 커지니까 그거에 관련돼도 물론 좋은 종목인데 여러분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네, 네. 다들 DR텍 AI 아닌가요? 우리 드가님께서도 말씀해주고 계시고 네. AI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포커스가 다른 거죠. 명분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AI로 볼 수 있고 누구는 치과 치료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더 깜짝 놀랄 만한 섹터가 있습니다. 뭐예요? 뭘까요? 뭐냐면 자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안 놀라면 어떡하지? 자 놀래주세요 여러분들. 자 DR텍은요 뭐냐면 엑스레이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종전입니다. 왜 이걸까라고 또 그럴 거예요.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건주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깜짝 놀랄 겁니다. 네. 자, DR텍은요. 엑스레이를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뭘로 엮였냐면 엑스레이 딕텍터를 이용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폭발물 의심 물질을 검사하는 간접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섹터로 엮였냐면 지뢰탐지로 엮였어요. 지뢰탐지. 근데 이 지뢰탐지 기업들이 왜 이제 갈만하냐? 자, 아까 제가 뭐라 했죠? 3대 곡창지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농사를 못 짓고 있어요. 이 이유가 또 뭐냐면 러시아 군이 키이우 농경지에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그리고 불발탄들이 막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농부들이 겁나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3대 곡창지대에서 이 넓은 평야에 지뢰가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뢰가 매설되면 당연히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지뢰 탐지 아닐까요? 전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와, 씨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혼자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뢰 매설 이 섹터로 엮였던 DR텍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DR텍 자리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앵커님 막 말했듯이 121선이 위에 있고요. 갈 수 있는 자리가 명확하고 만약에 이번에 종전시현 되면 분명히 지뢰 관련주들이 저는 먼저 간다고 봅니다. 네. 분명히 도로를 깔고 무슨 인플라 투자를 해서 인플라 하더라도 분명히 지뢰를 먼저 제거해야지 도로도 깔 수 있고 이렇게 인플라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뢰 관련주 DR텍 저 먼저 간다고 보니까 꼭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앵커님이 말했던 자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현재 구간이 12월 9일부터 저점을 그리면서 정확하게 올라오고 있는 초입이에요. 이렇다면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면 최소한 못해도 중기 라인은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이 종목은 목표가를 3,000원, 중기 라인 넘어가는 3,0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그전 저점 1,9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DR텍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면모도 갖고 있는 DR텍, AI 플러스 의료기기 그리고 재건주로서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3,000원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